안녕하십니까. 아시아 최고 리그, K리그, 그 중에서도 K리그 1과 2, 그 안에서도 지역번호 04 땡을 쓰는 4개의 팀을 리뷰하는 축구공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23, 24라운드가 전부 펼쳐졌고, 이 두 개를 오늘 한꺼번에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4라운드가 제 기억이 맞으면 주말 경기 외에도 한 경기가 더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 24라운드를 제가 리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오늘에서야 좀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 일요일 날 7시에서 9시 넘어서 경기가 모두 다 종료가 돼서 제가 리뷰를 못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즈는 비겼습니다. 23라운드에서. 이게 한 2주가 됐죠. 2주 전 경기인데, 강원FC와의 경기에서 또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강원FC가 지금 K리그 선두인데, 이때 당시엔 선두가 아니었거든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감독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슈가 좀 더 컸을 때 이야기이긴 한데, 이때는 강원이 선두는 아니었지만 이미 순위권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긴 했죠. 대전 하나시티즌이 그 3연속으로 강원과 무승부를 거두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전북이랑 상대 전적이 원래 좋았던 거는 사실 대전의 특성이기도 하고, 전북이 성적이 좋았든 안 좋았든 만나든 못 만나든 항상 좀 전북과는 또이또이한 느낌의 축구를 많이 했었던 대전이긴 하지만, 이번 시즌에서는 강원과의 경기에서 3대3 무승부가 있었고, 또 1대1, 그리고 이번 23라운드에서도 1대1 무승부 경기가 나왔죠. 대전은 조금 포메이션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선수도 들여보내고, 내보내고, 안, 저, 음라파 선수도 이때까지는 뛰고 있었지만, 지금은 또 이제 굿바이를 날렸죠. 굿럭을 날렸죠. 음라파 선수도 이 경기에서 열심히 잘 뛰어줬지만, 결국에는 이제 상호 해지가 되었고, 안톤 아로운 선수만이 지금 남아서 열심히 대전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를 하고 있고, 마사 선수가 복귀를 하면서 좀 대전에 활력을 불어넣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 당시까지만 해도 마사 선수가 없었죠. 명단 상에서는. 그래서 이 경기도 강원과의 무승부를 거두긴 했지만, 이창근 선수가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만들어낸 무승부이기도 하고, 솔직히 수비가 정돈이 돼 있지 않습니다. 공격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둘 다 정돈이 돼 있지 않아요. 이때 이제 김준범 선수의 어시스트로 박정희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굉장히 멋있게 넣으면서 앞서가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사실 그 공격도 패턴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약간 좀 개인 기량에 의존한 듯한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김준범 선수의 예상치 못한 패스와 박정희 선수의 개인 능력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골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전은 공격도 수비도 하나 정리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금 시즌 중반은 이미 지났고 이제 시즌 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와중에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인다는 거는, 대전은 사실상 승격이 아니죠. 강등을 당하지 않을까. 사실 좀 많이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사실 다음 경기에도 이어져요. 지금은 4-4-2 포메이션. 물론 선발 라인업의 포메이션이 실제 경기 포메이션과 같지는 않지만, 그 다음 경기를 보시면 이제 또 4-3-3으로 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김문환 선수가 대전 하나시티즌에 합류를 해서 이제 좀 수비와 공격 전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선수를 데려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강윤성 선수도 기존에 있던 강윤성 선수도 이제 좌우가 됐든 미드필더가 됐든 윙어가 됐든 다재다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김문환 선수의 등장으로 좀 더 강윤성 선수를 좀 더 활용할 수 있지 않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또 김준범 선수도
지금 복귀한 이후로 굉장히 잘 뛰어주고 있고, 뭐 나쁘지 않은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 특이사항으로는 대전이 4경기 연속으로 선제골을 했지만 이긴 적이 없어요. 비겨, 비기거나 아니면은 졌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24라운드에서는 포항이 이제 포항도 역시 순위권에 있는 좋은 팀이죠. 선제골을 넣고 전반전을 좀 압도까지는 아니어도 전반전에 굉장히 추가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은 넣지 못했어요. 왜냐? 공격과 수비가 정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격도 그 보면은 대전이 좀 뭔가 갖춰진 상태에서 넣는 거가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너무 안 갖춰졌어요. 뭐 우당탕탕해서 한 골 넣으나 뭐 갖춰서 넣으나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저도 이게 공격 패턴이라는 게 있고 그렇게 해야지 선수들도 쓸데없는 움직임이 없고 그리고 또 선수가 이제 공을 갖고 있는 우리 팀을 믿고 전진하는 그런 좀 약속된 플레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약간 우당탕탕 하다 보니까 상대방 선수들이 그냥 눈으로 우리 공격수를 쫓아가기만 하면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고 대전이 카운터가 엄청 빠르고 민첩해서 진짜 눈 깜빡할 사이에 들어가는 상황도 아니고요. 물론 그러한 카운터 공격은 당연히 약속된 상황과 약속된 플레이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 하나 시티즌의 공격이 굉장히 뭉툭합니다. 어, 선수 하나가 고립이 되거나 여러 명이서 우르르 들어가지만 이미 우리 팀 수비수들도 우르르 수비하러 들어와 있는 이런 그러니까 상대팀이겠죠. 상대팀 선수들도 이제 우르르 들어와서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김준범 선수의 득점은 사실 김문환 선수의 개인 기량도 있고 크로스도 좋기는 했지만 김준범 선수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잘 받아 먹었고 이 득점 이후에도 5분, 10분 정도 후에 계속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대전이 살리질 못하면서 대전 하나 시티즌이 결국에는 2대1로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때도 그렇고 공격 수비가 정돈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 사실은 포항이 전반전 때 좀 정신을 못 차렸거든요. 수비적으로도 살짝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또 조금은 어지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들을 이제 실점 없이 잘 막아내면서 조금 정신을 차리게 됐고 후반에 이제 포항이 연속골을 넣으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이 포항에게 실점을 하고 나서 그 이창근 선수의 표정을 살짝 보여주는데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이번 시즌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 강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음 시즌에서는 이제 대전 하나 시티즌이 K리그2에서 보겠구나. 잘하면은 K리그2에 있는 다른 팀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K리그2에서 내년에는 4개 팀을 다 보게 될 것 같고 이제 저희 오프닝 멘트도 좀 수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오늘 대전 하나 시티즌이 7시 반에 대구와의 경기가 있고요. 대구는 대전의 바로 위에 이 위치한 11등에 위치하고 있고 같은 강등권이죠. 그래서 다이렉트 강등이 되느냐 아니면은 그래도 조금 한 경기라도 더 해보고서 좀 강등을 면해보느냐 혹은 강등 당하느냐 이런 경기 이런 정도 순위의 차이인데 여기서 이기게 되면 대전은 일단 11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대전 하나 시티즌 팬 입장에서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경기이고 보시면은 그 승점 차이가 치른 경기 수는 일단 같고 승점이 대전이 20점, 대구가 23점이에요. 딱 3점 차이밖에 안 나고 더 특이한 거는 이제 K리그에서는 이제 득점을 그 득실보다 좀 더 우선순위로 챙기기 때문에 득실은 대전이 뒤지고 있지만 득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팀에서 뭐 1대 0으로 이기든 2대 0으로 이기든 득점은 앞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기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전이 11위로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이거를 대구가 떨쳐내게 된다고 하면은 대전 입장에서 좀 심각해지거든요. 물론 전북이 25경기 한 경기를 더한 상태에서 승점이 23점이기 때문에 전북이라도 좀 어떻게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북이 최근에 또 대전 못지않게 또 여름 이적 시장에서 꽤 활발하게 움직였거든요.
물론 이제 이적 시장에서 좋은 선수로 들어온다고 해도 팀이 얼마나 녹아드느냐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전북이 그래도 이미 퀄리티가 있는 선수들 사이에서 또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거고, 대전도 물론 퀄리티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들쑥날쑥한, 그러니까 심지어 기존의 멤버들로도 이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새 선수가 들어오게 되고, 심지어 감독도 바뀌고, 아니 전북도 다 똑같네요. 뭐 같은 상황의 전북과 대전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전북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건 좀 기분 탓이길 바라겠습니다. 뭐, 전북도 감독도 바뀌고, 선수도 계속 바뀌고 있고, 뭐, 그러고 있죠. 대전도 감독도 바뀌었지만, 개인적으로는 황선홍 감독이 대전을 무사히 2부 리그로 보내드리고, 감독직에서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홍 감독을 계속 데리고 가는 거는, 글쎄요, 대전 하나 시티즌이 정말 아시아의 명문 구단으로서 도약을 하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 맞는지 좀 의구심이 들 정도이기 때문에 대전 하나 시티즌이 아시아 명문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번 시즌 내려가고 다음 시즌을 좀 기약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전 프론트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이미 감독 선임에 손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어떤 감독이 좋겠다, 어떤 감독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현재 대전의 상황이 썩 좋지 않고 또 벌써부터 이제 감독 교체설이 피어오르기도 전에 이미 선빵을 때린다는 거는 조금 그 대전 하나 시티즌의 팬으로서 저와 같은 팬 여러분들에게 좀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대전 하나 시티즌이 이미 차기 그 후임 감독을 이미 좀 선임을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충남 아산 프로축구단은 이제 제가 소개하고 있는 축구공사의 4개 팀 중에서 현재 제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석 감독이 선수단을 굉장히 잘 꾸리고 있고, 그 선수단이 각각이 선수들도 또 이제 김현석 감독의 이제 기대에 부응을 하면서 굉장히 조화롭게 팀이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신송훈 골키퍼가 U22 카드를 하나하나 이렇게 꾸역꾸역 먹으면서 또 무실점 혹은 이제 좀 실점이 최소한으로 맞추면서 좀 경기를 잘 나서고 있고 정세준 선수도 미드필더로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잘 나오지 않는 이제 정마호 선수는 어떻게 됐나 하고 이제 보면은 저 아산 FC 그 인스타그램에 이제 정마호 선수가 그 U22 대표로 승선을 했다. 뭐 이런 승선이었는지 4차 명단이었는 3차 명단이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좀 감감을 합니다만 이미 정마호 선수는 이제 해당 나이대의 국가대표 선수로 부름을 받을 정도로의 퀄리티가 있는 선수이지만 요즘에 잘 안 보이는 건 좀 아쉽기는 해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약간 나이가 22세 미만이기 때문에 약간 그 체력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정마원 선수가 교체로 이제 김종석 선수와 이제 교대로 들어가게 되면서도 사실 활약이 썩 나쁘지는 않았고 또 이제 김종석 선수가 지금 현재 워낙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체력 안배 차원에서 이렇게 두 명의 선수를 교대로 쓰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민 선수는 이제 주장이 사실 김종석 선수에서 넘어간 건지 아니면 이양민 선수가 부상으로 못 나왔었는지는 좀 잘 모르겠는데 이양민 선수가 주장을 맡으면서 팀 전체적으로 밸런스와 안정을 좀 많이 얻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흡에서 오랜만에 남색 옷을 입고 안산의 순위가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안산 그리너스를 뭐 충분히 유리할 수 있을 정도로의 전력을 가진 아산이었고 안산을 말 그대로 좀 완벽하게 컨트롤을 했어요. 약간 아산에서 그 뭐랄까요 그 골을 넣는 과정은 솔직히 쉽지 않았고 득점 장면도 보면은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을 제외한 하이라이트 부분 같은 것들을 보게 됐을 때는 아산이 좀 안산
수비진을 조금은 완벽하게 컨트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닝요 선수, 데니스온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그 여름 이적 시장에 데려왔던 호세나 데니스온 선수의 검증도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 아산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동안에 팀을 굉장히 잘 만들었던 것 같고 황기욱 선수가 뭐 수비, 미드필더 가리지 않고 지금 뭐매 경기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황기욱 선수가 그 아산의 숨은 일꾼으로서 활약을 또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충북 청주와의 경기인데 일단 충북 청주의 23라운드 경기를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청주는 뭐 K리그2의 최소 실점 팀이었고 수원은 이제 지난해 강등이 되면서 올해 K리그2에서 뭐 아예 보란 듯이 당연히 승격하지 않겠냐. 천하의 수원 삼성인데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사실 중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원 삼성도. 그리고 중위권에 머무는 팀은 적어도 충북 청주의 방패를 뚫기는 쉽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약간 그 중위권 판독기 같은 느낌으로 충북 청주는 수원과의 경기에서 0대 0으로 우승부를 거뒀습니다. 사실은 충북 청주가 기존과는 다르게 약간 좀 많이 내려선 경기를 많이 했어요. 이한샘 선수가 9분 만에 부상으로 교체가 돼서 나온 탓도 있고 또 이제 수원 삼성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공격진의 무게감이 좀 상당하기 때문에 충북 청주가 선수비 역습을 조금 노렸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상욱 탈레스 선수가 선발로 나서게 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충북 청주도 좀 사실 불안감이 좀 많이 보이긴 했어요. 왜냐면은 사실 두 골을 먹었습니다. 충북 청주는 두 골이나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VAR이죠. VAR을 통해서 수원 삼성이 골을 취소를 당했거든요. 두 골을. 두 골 모두 조금 그 수비 쪽에서 불안함을 보이면서 먹은 골이 아니기는 하지만 좀 약간 그냥 VAR이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골이 선언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좀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이때부터 조금 충북 청주의 불안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줄 평은 이제 수원이 못 넣으면 우리도 못 넣는 이런 게임이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서 이제 24라운드에서 충북 청주와 충남 아산이 맞붙게 됩니다. 3대 0. 잘 나가는 집 충남 아산 그리고 공격을 보강했지만 방패가 조금은 작아진 충북 청주와의 경기였고 이한센 선수가 그 전 라운드에서 부상으로 급하게 교체가 되긴 했지만 24라운드에서 다행히 경기에 출전을 했고요. 충남 아산이 사실은 그 전반 다 끝나갈 때쯤에 정세준 선수의 득점으로 1대 0으로 앞서가기 시작하면서 이게 마치게 되는데 사실 전반전 자체만 하더라도 충북 청주와 충남 아산이 서로 이렇게 비슷한 공수 전환과 비슷한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특히 김병호 선수가 아주 공격에서 눈에 띄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나 아산이 어찌저찌 잘 막아냈고 이은범, 황기욱, 장준영 요 3백이 많은 일을 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또 충남 아산이 골을 넣었거든요. 충남 아산이 골을 넣고 그 충북 청주도 비기거나 이기기 위해서 선수 교체를 좀 단행을 하면서 오히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서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충북 청주의 전형적인 약점이죠. 베니시오 선수가 앞으로 공격을 위해서 앞으로 나갔을 때 생기는 뒤에 있는 빈 공간에 대해서 충남 아산이 강민규 선수와 주닝요 선수 두 선수의 스피드를 활용을 해서 카운터 어택을 했고 그 카운터 어택이 완벽하게 먹혀 들어가면서 아산이 충북 청주를 상대로 3대 0이라는 대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 베니시오 선수 뒷공간에 대한 수비는
중국 청주가 알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1대 0으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득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8분이에요. 거의 90분 끝나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충북 청주에서도 좀 더 안달이 나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충북 청주의 약간 그 패배 공식처럼 돼버렸죠. 선제골을 먹힌 이후 동점골 혹은 역전골을 넣지 못하면 더 큰 점수 차이로 지는 이러한 모습이 좀 재현이 되었고, 충남 아산에서는 영리하게 잘 준비를 했고, 강민규 선수와 주닝요 선수의 빠른 발이 이한샘, 이민영 선수가 버티고 있는 수비 라인을 효과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3대 0이라는 스코어가 나오게 됐고, 특이사항으로는 충북 청주 선수단이 전체적으로 좀 피로가 누적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발이 무거웠어요.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 K리그2는 이제 그 팀의 개수가 홀수이기 때문에 한 라운드씩 이렇게 쉬어가는 라운드가 생기기 마련인데, 충북 청주는 이제 그 시즌 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선수단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 자생력을 좀 갖추기 위해서 선수단 규모도 이제 최대한 줄이고, 또 선수단도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이렇게 굴려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팬 서비스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일정들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좀 아무래도 경기를 뛰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또 여름이지 않습니까? 이제 중복 지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말복인데, 이 한여름 불볕더위에서 혹은 그 비가 내리는 호우 속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들이 좀 피로 회복이 조금 더뎌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노릇이죠. 사실 충북 청주도 좀 교체 선수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좀 전체적으로 무거운 느낌이 있고, 충남 아산은 역시 좀 전체적으로 그 선수들을 교체해주면서 좀 체력 안배에 신경을 써주는 모습이기는 하지, 똑같이 신경을 써주고는 있긴 하지만 충남 아산은 그 선수 이름이 사실 자주 바뀌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마호 선수도 김종석 선수와 이렇게 수시로 교대가 되면서 그 체력 안배에 굉장히 신경을 써주는 모습이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 최치원 선수와 교대가 되는 등 좀 다양한 선수들, 그리고 또 백업의 백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의외의 선수들한테 살짝 기회를 줄 때도 있고, 또 그 의외 선수가 기대에 부응을 하고, 또 그 의외 선수가 활약을 하다가도 이제 바로 교체를 하면서 긴장감을 불어주는 그 김현석 감독의 용병술도 좀 돋보이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충북 청주는 그거에 비하면 좀 약간 경직되어 있는 선수단 운영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거는 그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는 이제 충북 청주의 감독인 최은경 감독님이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충남 아산은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7시에 FC 안양과, 안양은 또 이제 리그 선두권에 있는 팀이고 충남 아산도 리그의 순위권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좀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충남 아산이 약간 웅크린 경기를 하게 될 것 같고, FC 안양이 조금 공세적인 모습을 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4라운드에서 충남 아산이 충북 청주를 했던 것처럼 약간 카운터 어택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예상 스코어는 1대1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1대1 혹은 1대0 승부 정도로, 1대1 혹은 2대0 승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대0으로 이긴다면 충남 아산이 이길 것 같고, 1대1로 비긴다면 뭐 당연히 비기는 거겠죠.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은 그 이번 25라운드는 부산에서 다음 주 월요일 경기를 하게 되고요. 역시 9시, 7시 반, 오후 7시 반에 경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또 언제 한번 또 그 충북 청주가 쉬는가 했더니 이제 28라운드 경기쯤에서 한번 쉬네요. 다음 달 중순쯤, 중후반쯤에 한번 쉬게 됩니다. 과연 그때까지 선수단이 잘 버틸 수 있을지, 이
불볕더위에서 잘 견뎌낼 수 있을지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천안 CTFC는 모처럼 승리를 거뒀습니다. 서울 이랜드와의 경기에서 제가 쉽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경기 자체의 스코어는 쉽지 않았고, 주로 후반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자책골이라고 표시된 것도 후반 5분이죠. 사실 자책골이 아니라 김윤도 선수의 멋진 득점으로 봐야 되나, 왜 자책골로 명기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은 네이버에서는 자책골이라고 돼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김윤도 선수의 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성재 선수의 또 기가 막힌 오버헤드 골, 그리고 또 못다 선수의 완벽한 마무리, 그리고 장성재 선수의 또 기가 막힌 또 골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 네 골 전부 다 막 천안 CTFC에서 이제 한참 막 이렇게 뭐 리플레이로 돌려도 될 정도로 멋있게 득점을 했었습니다. 수원도 아니죠. 예, 서울 이랜드와의 경기가 이런 양상으로 흘러갈지 사실 몰랐거든요. 약간 그 한국 축구를 좀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본투레가 떠오르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물론 내 골을 먼저 넣고 천안 CTFC가 4대2까지 앞서고 있다가 한 골을 좀 추가로 얻어맞은 거기는 한데 뭐, 뭐, 세 골 먹고 네 골 넣으면 되고, 뭐, 다섯 골 먹으면 여섯 골 넣으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합니다. 그런데 좀, 아직은 팀의 밸런스가 조금 더 그 공격에 치우쳐져 있기는 해요. 그 수비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좀 수비형 미드필더 혹은 좀 그 수비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활동량이 많은 미드필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 공격적인 팀 색깔을 맞추다 보니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이렇게 좀 항상 피말리는 경기, 뭐 내 골이다 넣어야 이길 수 있는 이런 경기가 계속되다 보면 사실 선수들도 초조해 하거든요. 오늘 왜 이렇게 골이 안 들어가냐, 약간 이런 느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 토너먼트가 됐던 리그가 됐던 수비가 강한 팀이 결국에는 우승을 하게 되기 마련이죠. 내일입니다. 내일 7시 창원축구센터에서 경남과 천안의 경기가 있고, 뭐, 두 팀 모두 이렇게 상위권에 있는 팀은 아니긴 하지만, 약간 전력이 비슷한 팀이 많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경남이 좀 약간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천안이 또 이제 이랜드와의 경기에서 좋은 경기를 보여줬고, 또 24라운드는 또 휴식기였습니다. 24라운드는 또 쉬었기 때문에, 좀 한번 쉬고 나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K리그2의 순위를 보시면은 충남 아산이 3위로 마크가 되어 있고, 안양과의 경기가 있지만, 충남 아산이 안양을 설령 이긴다고 하더라도 현재 순위를 유지할 수 있겠고, 서울 이랜드가 천안에게 조금 아쉽게 잡히기는 했지만, 사실 그때 이겼으면은 충남 아산과 이제 3위 자리를 놓고 다툴 수 있는 상황이었겠죠. 충북 청주가 9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득실차도 지금 마이너스 1점까지 가게 됐고요. 실점은 물론 22점의 실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리그 최하위권의 실점률이거든요. 실점 자체는 좋지만 득점이 21점, 거의 뭐 뒤에서 세 번째 정도, 뒤에서 두 번째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이 빈곤한 득점력과 어마무시한 수비력, 이 컨셉이 아직까지 잘 이어지고는 있지만 그 공수 간의 밸런스 문제를 떠나서 그 약간 수비 조직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면서 이제 리그 상위권에 있는 팀들한테 이제 적극적으로 공략을 당하는 중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만회를 할지 모르겠네요. 아예 수원과의 경기 때처럼 아예 내려앉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러면은 이제 득점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제 카운터 어택으로 빠르게 치고 나가는 공격이 필요하기는 한데 사실 충북 청주에 그렇게 그 발이 빠른 선수가 없는 거는 아니지만 이게 그 수비 전술이 좀 치밀한 건지 좀 그렇게 뛰어나가기도 힘들고 또 선수단의 규모상
그런 카운터 어택을 하려면 또 이렇게 약간 체력적으로인 뒷받침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면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천안이 바로 쫓아왔죠. 10위입니다. 경남과 천안이 이제 내일 경기를 하게 되면은 뭐 사실상 순위의 변동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천안이 경남은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천안이 경남을 잡게 되면은 충북 청주의 결과에 따라서 잘 해도 10위이긴 합니다만 사실 2부 리그는 강등이 없지 않습니까? 강등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 충북 청주와 천안이야 뭐 지난 시즌에도 그렇게 썩 좋은 성적은 아니었습니다만 충북 청주가 지난 시즌 4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벌써 이제 리그가 반이 넘게 지나간 시점에서 9위인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충북 청주가 이러한 수비의 약점 어떻게 극복을 할지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고 천안은 과연 이 공격 일변도의 팀을 어떤 식으로 밸런스를 맞추게 될지 좀 봐야 할 일이긴 합니다. 그래도 경기력 자체는 전반전, 후반, 초반전까지 이제 꽤 좋았었지만 이제는 후반전 자체에서도 경기 운영이 꽤 괜찮아졌기 때문에 천안은 좀 반등의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플레이오프권으로 가기는 좀 힘들어도 리그 중위권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충북 청주는 그 수비에 대한 불안만 좀 고친다면은 잘하면은 플레이오프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축구공사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 K리그 2와 3 전부 이제 그 경기 리그가 이제 중반을 넘어서 후반을 향하고 있고 또 이제 쿠팡 플러스에서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을 불러서 K리그 올스타와 한번 또 경기를 하기 때문에 또 당분간은 축구공사가 잠시 쉴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기회일까요? 그런 시즌이 옵니다. 답이 없는 대전 하나시티즌과 잘 나가는 충남 아산, 그리고 방패가 좀 많이 작아져 버린 충북 청주, 그리고 공격 일변도의 천안 CTFC 요 각양각색의 팀들의 개성을 즐겨 주시면서 다음 25라운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